겠지만 하여튼 진보성 선생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걸 세 개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민중의식의 성장이 사문화, 근데 사문화가 보편화했다는 건 유교문화가 확산됐다. 근데 민중에서 평민의식이 그 사회의 위계적인 면을 받아들이거나 그걸 확산시킨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민의식, 그것이 최재우와 최시영의 거꾸로 이어지는 그 최시영의 인시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사실은 잘 또 통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사라고 하는 것은 위계도 가지고 있고 그 동시에 어떤 지식 인층으로서 자기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평민의식은 바로 그러한 인간 본원적인 도덕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각성하면서 어떤 사적 위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유교의 기존의 관성을 또 극복하는 면에서 그죠, 그런 이제 지식인으로서의 사회 보편적인 보편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어울려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최시영의 민중의식과 최재우의 민중의식은 사실 이제 일관되는 면이 있죠.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사실 보국과 안민을 좀 나눠보면은 최시영 같은 경우는 사실 유교 사상, 유교 문화의 자장이 굉장히 그 자장을 직접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았던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보국과 안민을 나눌 수는 없죠. 수기친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보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고 하는, 민본이라고 하는 그 체제 안에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그렇지만 최시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안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국이라고 하는 말, 그 도망자의 처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배받는 인간, 숨어서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단을 지키려고 했었던, 교단을 공고히 하려고 했었던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그 생활세계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든 신앙체계 안에 생활세계, 그 규범과 윤리적 규범과 그 범주,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안민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좀 더 그 특성, 속성을 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민중의식의 정체성을 고찰한 목적은 이제 바로 우리가 민주와 민본을 현대 우리 사회에서 좀 헛갈려 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분별하고 과거의 전통과 근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사상사적으로 연결되고 단절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이따가 하죠. 네. 짧게 세 가지 다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최재우와 최시영, 최시영과 손병희가 앞에서 최재우와 최시영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쪽으로 이렇게 짝이 맺어지는데, 그 최시영과 손병희가 같이 거의 1880년대부터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겪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거의 동일했다라는 것도 노부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케월의 그러니까 최시영의 인시천이나 손병희의 인내천 그 내용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시영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모습의 취향이 저는 그 인간이 된 인민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그 손병희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와 모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의 중요한 계기는 동안 농민전쟁
만민공동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겪으면서 이제 손병희는 좀그 최시영과 다른 시대 인식을 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향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학이라는 조직을 안정화하고 그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마음이 더 강한 최시영과 이제 손병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인민의 요구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그 손병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좀 다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암의 그 인내천, 자신자배, 자천 등을 서구의 근대성, 특히 뭐 휴머니즘, 개인주의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시켜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시각이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그 노변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병희의 인내천이 그 최시영의 인시천 받았는 내용상 다르지 않은데요. 수양봉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동학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굉장히 약화시키고요. 그것들을 모두 주체의 자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이거 이제 고민한 건데요. 결국은 그 서양 근대 정치 제도와 사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손병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양의 근대적 개인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노변자님께서 지적하듯이 그것은 이제 매우 개별적인 인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그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세계관과도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양론만을 변화시키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을까. 동학은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 이상의 사상을 만드는 능력은 손병희를 비롯한 그를 도왔던 양한 등등에게는 없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동아시아 전체가 그랬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양계초도 신민을 얘기하면서 그 이상,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필요, 근대적 개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철학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상적인 한계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근대적 개인을 어떻게든지 좀 수용해보고자 하는 노력과 시도는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동학의 세계관과 부딪히더라도. 그것은 정치의 필요, 근대적 정치가 매우 절실한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노병자님의 지적이 너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노병자님께서 말씀하신 모더니티 자체, 일본적 근대성, 이건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결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모더니티의 어떤 그 개념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뭐 본질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 한국 근대 철학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은 너무나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 다음에 모더니티가 가진 폭력성 고찰하지 않다.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은 여기서 좀 간과한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이 시기가 사실은 모더니티의, 모던의 서양의 진화론이라든가 서양의 근대의 폭력성까지 인지한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난 저 이제 10년대 동아시아 전체가 제가 생각하기에 1910년 이후에 그것들의 폭력성을 좀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손병희가 시민을 만들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국민 만들기를 한 것이나 양계초가 새로운 인민 만들기를 한 거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시대의 그 계몽자강운동에서의 그 문명 개화론자들이나 혁신유가들도 이 시기에는 시민 되기보다는 시민 만들기 열중을 했었다라고 생각하고, 손병희는 저는 시민 되기라는 좀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마치겠습니다. 1분 만에 하겠습니다. 1번, 2번 질문이 저는 이제 묶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상사를 쓸 때, 역사적 서술이 다 그렇겠지만 사상사를 쓸 때 사상사가가 언제나 취사 선택을 할 거고, 그 취사 선택에는 이 사상사가 개인의 어떤 그 전유의 그러니까 정의랄까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또 그가
이제 놓여 있는 시대적 제한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서구 서술의 틀에 갇힌 결과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걸 어쨌든 배척점에 두고 그거랑 대비해서 자꾸 쓰려고 했던 강인택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동시에 전략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제자백과를 그대로 이제 답습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추구했던 그 경세라는 취지를 드러내는 쪽, 형이상학적 발전이라는 걸 드러내는 쪽으로 본인이 어떤 취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인용문을 누락하고 설명이 약간 소략한 것은 제가 그 새벽에 발표문을 드리면서 시간적 한계였지만 이 성상으로의 이제 그 설명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교는 그 노자로부터 대충 세기로만 따지면 중국 불교는 한 5세기 정도 차이가 나는 뭐 길게 보면 6, 7세기 정도 차이가 날 만한 그 뒤의 일인데 그때에 발전되었던 이제 말하자면 이 본체와 현상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분법적인 이 설명 구조를 이제 노자의 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도입하면서 이건 뭐 대승이 이런 걸 잘 설명하지만 노자도 잘 설명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가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발표를 발전시킬 때 좀 부연을 다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논평문 너무 감사하게 잘 읽었고 제가 이거 지금 조소왕 연구를 한 게 자꾸 변명 같긴 하지만 그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사실 설득력이 아주 그렇게 확실하다고 저 역시도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으로서 이제 제시해 보고자 하였고 이제 그 논평자님께서 이제 해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논평해 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던 그 정치 사상적인 글도 철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글 속에서도 그런 철학적인 사유 단초가 드러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아직 전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우선은 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걸로 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은 뭐 스피노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좀 더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는 그 변제법적 원리가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어떤 것 같은데요. 그 특히 이제 정진석과 신남철은 조선 전통 철학, 조선 철학사 연구에 주목했던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1950년대부터 확립된 어떤 조선 철학사 연구의 기본 원칙,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70년이 넘게 유지되고 있는 그 아주 강구하게 유지되고 있는 원칙은 철학사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아주 최악, 예를 들면 뭐 최악의 수준에 가까운 그 불교의 공 사상이 조금 더 진보적인 뭐 애국주의적인 불교 사상으로 극복되었고 다시 그러한 애국주의적인 불교 사상 역시 관념 한계에 빠져서 그 조선의 유교가 그것을 다시 극복했지만 조선의 불교는 역시 관념론이었고 그 주관적 관념론에 빠져들었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는 객관적 관념론의 그 유교가 등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객관적 관념론으로서의 유교가 계급적인 의식도 없었고 실천을 주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애국개몽운동이 지향되고 애국개몽운동들도 다 그 애국개몽운동 역시도 되게 부르주아적인 계급성의 한계가 있었고 결국 마지막에 통치자의 철학이 그걸 모든 걸 지향하는 거의 어떤 신적 지혜를 차지하는 것으로 귀결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변제법적 원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논평자와 저의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런 엄밀함을 가지고 북한 1950년대 북철학 연구를 봤을 때를 동일한 강도와 시각을 가지고 50년대 한국 철학을 봤을 때 저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더 잘 지키고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일제강점기 총동원 체제와 똑같은 동원 체제가 60년대, 70년대 한국 철학에도 있었고 그 국민을 총동원하려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많은 철학 연구 철학자들이 그것에 공모했던 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뭐 50% 100% 차이 아니었나?
그 북철학에 대한 비판성은 동일하게 남쪽 철학에 대한 비판성과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 연구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뭐 폭로하고 또 아마 한전에서 같이 화살도 좀 맞아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생들 하셨는데 플로어 안 받을 수 없고요. 예, 아까 그 백여 선생 말 맞다나 뭐 우리가 밥 먹으려고 시간을 없앨 수는 없잖아. 식당 예약이 있긴 하지만 안 됩니까? 난 또 회장님이 손 드셔가지고 6시에 끊으라는 소리인 줄 알았어. 기적같이 시간을 맞추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는 네. 게을러 져야죠. 예. 아유, 예,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래 이렇게 밀도 높은 학술대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가 뭐 학술대회를 뭐 잘 못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오늘 특히 더 밀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뭔가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기존 학계에서 정리해 놓은 이론 안에서 움직였다면 오늘은 뭔가 이게 도발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주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머리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원래 이런 거 하고 나면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이었는데요.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보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서경 오자지가에 나오는 그 유명한 대목 민유방권,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그리고 봉고라서 방류,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 구절을 기존에 늘 보면 이거는 백성들의 주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지배자의 자기 권리 확인에 해당하는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저는 그 분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오자지가라는 그 편 자체가 사실 위서 논란이 있는 편이기도 한데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서라도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진 위서기 때문에 고대의 사상가들이 자기 자신의 신념을 그 위서에 투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석 위서 논란은 무의미하고 오자지가라는 것 자체가 그 하나가 태강이라는 인물이 뭐 사냥이나 하고 음주가무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민고방명이란 민유방권 봉고방명 줄여서 민고방명이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굳이 지배자에 국한된 권리 확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 오독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 외부에 있는 문장만이 아니라 그 외부에 있는 맥락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를 상실한 지배자에 대한 비판의 맥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기존의 한계 보면 민본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조건에 일방적으로 갇히다 보니까 민본주의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상상을 제한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민본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그 명실상부한 개념이라면 거기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상상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오늘 전체적인 발표 주제 박민철 선생님 발표처럼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상상을 보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답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네. 예, 뭐 답변 나돼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의암하고 해월 신사 두 분은 동시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처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은 시스템 바깥이었고 한 분은 이미 시스템화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청이 다른 거죠. 제도로서 천도교가 들어서는 거고 저항 세력으로서 동학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폭력에 대한 생각 있잖아요. 폭력성에 대해서는 벌써 수은 대신사 시절에 중국에서 배가 들어왔다더라. 서양배가 들어왔다더라. 근데 거기에 누가 탔느냐? 선교사가 타고 그 다음에 군인이 타고 상인이 탔어요. 그거를 수은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이거 치면서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딴 분 또 있으시면 이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구체적인 제 의견으로. 예. 그럼 끝내기 전에 우리 이준구 소개. 누굴 소개해요? 네,
끝내기 전에 그 한철원과 그 동지적 관계인 동력에서 와주셨는데요. 그래도 예 소개 한번 예 이지현 과장님 예 네. 저희 영원한 동지적 관계 이지현 과장이었습니다. 법인카드 갖고 오셨죠? 사회성이 좋네. 농담입니다. 사회성이 좋아. 능력의 편집자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구경을 왔습니다. 네, 이상 끝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아주 좋았던 자리입니다. 가서 술자석 가가지고 더 얘기하죠. 식당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이거 올려야 돼. 잠깐만요.